예, 안녕하십니까. 민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고, 이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잖아, 이제, 청와대, 그 시설이 완성되면은 곧 이제 청와대로 들어간다라고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문수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라면은 뭐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냥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세종시로 옮긴다든지 아마 이런 절차를 밟았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문수 씨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복귀라고 그러는 그 중대한 그것을 아주 중대한 어떤 절차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변에 미 군 부대와 너무 가까운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서 보안이 전혀 대통령실로서의 어떤 대통령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보안이 전혀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는 어떤 그런 부분, 뭐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할 그 당시에는 미국과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뭐 그 보안이 유지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누구였죠? 그 대통령 안보실장 그 누구였죠? 뭐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미국한테는 그 보안 문제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러는 어떤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경우에든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그 보안은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청와대로 들어간다 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청와대로 이제 복귀한다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2년 반,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청와대로 이제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청와대로 왜, 용산 대통령실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왜, 이전을 하느냐. 내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을 조금, 혼돈해서 사용했는데 좀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청와대에서 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풍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은가, 뭐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풍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죠? 나도 그때 그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로 그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 청와대의 그 풍수적인 그 형상, 물상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마치 북한산이 북한산 맞죠? 북한산 맞죠? 그 뒷산의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한 청와대의 그 자리, 청와대의 그 위치, 그 모습이 마치, 북한산의 그 어떤 그 위용을 업고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어떤 그런 호가호위의 어떤 그런 형상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비판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일개 북한산의 정기를 빌려서 대한민국의 그 산불 휴전선 이남의 땅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전체를 이제 통치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역량이 부족하다. 북한산의 그 기운 그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 역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뭐 그걸 땅의 기운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백두대간에서 내려오는 어떤 기세를 가지고 또 그 기세 중의 일부인 북한산의 기세를 가지고 한반도를 통치하겠다.
통치할 수 없겠죠. 그걸 뭐 지세를 따진다라면은 백두산 백두산 전기를 뭐 가장 잘 받는 쪽이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의, 그러니까 통치자의 그 풍수의 위치로서는 그 청와대가 올바르지 않다. 청와대에 있는 이상 편협한 휴전선 이남의 어떤 그 지역을 통치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정치의 천명, 다시 말해서 정치의 본질을 망각하는 그런 풍수적인 위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뭐 그런 논조에서 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무슨 뭐 특별한 뭐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정확한 명확한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은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뇌피셜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탐구해 본다라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일단 이 청와대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풍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풍수라 한다라면은 땅의 기운을 빌려서 길흉화복의 어떤 그런 뭐 영향력을 인간에게 유리하게끔 변환시키는 어떤 그런 술사적인 그런 어떤 관점이죠. 그런 논리가 전개되는 학문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기의 영향입니다. 지기의 영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그러는 이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이제 바라보면서 내가 풍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면은 말이죠. 풍수적인 관점에서 얘기해본다라면 이 청와대의 풍수적인 어떤 기상의 모습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갈 때에 왕의 땅이자 소통의 길지라고 그러면서 그때 용산의 땅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이전을 찬성했던 자들의 그 논리였습니다. 그죠? 어떠든 간에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그 사람들의 이 얘기는 그것도 풍수적인 관점이죠. 그죠? 용산의 땅이 그 어떤 풍수적인 관점에서, 땅의 지기의 관점에서 그만큼 그런 어떤 의미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나의 논리는 이랬단 말이죠. 이 용산 땅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 용산의 땅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는 이것이 말이죠.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는 것이 여기 이제 서울특별시라고 여기 이제 그림을 올려놨습니다만은 여기 남산입니다. 서울특별시라고 그러는 이 글자가 있는 여기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한참 여기서 이제 멀어졌죠. 여기는 거의 이제 평지가 된단 말이죠. 평지. 따지자면은 이 산의 기운이 여기 용산 대통령실까지 머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땅의 기운이 여기까지 산의 기세가 여기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통치라고 그러는 이 개념은 천명을 받든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천명을 받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면은 이 천명을 받는 어떤 권력기관의 이 위치라는 것은
뭡니까? 지의 땅의 기운을 받으면 안 되죠. 그죠? 땅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된다라면은 그 지역의 뭐 부호가 된다든지, 그 지역을 장악하는 어떤 일부 어떤 제후의 어떤 그런 거죠. 뭐 그런 어떤 정도의 수준을 얘기한다라면 그것은 타당하겠으나, 하늘 아래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기운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게 남산의 기운이 끊어진 이후에 이 한강의 여기에 이제 이 구비치죠. 이 구비치는 이 모양의 여기에 중심에 여기에 위치한다는 이 자체, 이것은 뭐냐면은 즉 하늘이 용산 대통령실을 뒤덮고 있다. 그죠? 덮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천문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 백성들의 그 민심과 천명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천명이잖아요. 그죠? 천명과 감응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당연적 대통령실이 되는 것이 청와대보다도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내가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때 당시에. 나의 논리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얘기하듯이 여기 지금 뭐 천하 제1의 복지라든지, 그죠? 이거 뭐 용산으로 들어간 헌재의 뭐 최고의 길지의 땅이라든지 이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나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12월 3일 날 뭘 했죠? 비상경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지금 그야말로 추풍낙엽같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떨어져 버렸다. 그거 왜 그런가? 라면은 이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는 이것은 천명을 따르라고 그러는 기본적인 어떤 그 천명 순응의 어떤 의미의 어떤 이 땅인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겠습니까? 천명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항상 천명을 거역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천명을 거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뭡니까? 단호하게 그 권좌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런데 이 청와대라고 그러는 것은, 만약에 나는 이런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옮기지 아니하고 말이죠. 옮기지 아니하고 이 청와대에 들어갔었더라면, 청와대에서 지금 있었더라면은 과연 그 12.3 계엄이 실패했을까? 물론 실패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이라는 게. 그러나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용산 대통령실과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무너지지 않지 않을까. 상당한 어떤 충돌이나 유혈 충돌 같은 그런 일까지도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거 보시라는 얘기죠. 요게 지금 청와대를, 빨간 부분이 있는 이 자체를 말이죠. 구글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요게 청와대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이 보면은 이 땅의 이 산 지시의 모양을 보시라니까. 이 북한산 맞죠? 북악산입니까? 북한산입니까? 이 북한산 여기 있고, 이 좌청룡 우백호, 그러니까 그야말로 명당, 흔히 얘기해서 그 명당을 찾을 때 그 항상 얘기하는 좌청룡 우백호가 뭐 견실하다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산의 이 북한산의 전기가 여기에 이 땅에 내려앉는 어떤 그런 모습, 그야말로 여기가 뭐 풍수적으로 봐서는 완전히 이제 만점짜리 그런 곳입니다. 이 청와대라고 그러는 것이.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여기에 빨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이것은 땅의 명령이랍니다. 지명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늘 아래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명령이 아니라는 얘기죠.
땅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통치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다는 흔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 그죠? 내가 뭔가 하나 잘못한 게 있네. 이거 말이죠. 청와대에 가면 이 바위에 이런 글자가 있답니다. 천하 제일의 복지라고 그러는 그 바위에 새겨진 이 글자가 있답니다. 이 누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시조선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글자랍니다. 이 청와대라고 그러는 것이 말이죠. 천하 제일의 복지는 분명합니다. 복지. 그러나 천하 제일의 귀라는 게 뭐죠? 명성을 넣고 권력을 넣는 것을 귀라고 그런다면 천하 제일의 귀지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분명히 천하 제일의 복지, 재물을 넣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락을 누릴 수 있는 땅의 어떤 지명에 의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은 될지언정 천하 제일의 귀지는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가. 자, 그러다면은 이건 뭐냐라면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여기에서 있는 이 통치자의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가 여기 들어간다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라면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땅의 명을 실행하는 그 영향력 속에서 빠져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자기 아집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각이 편협해지고 자기의 어떤 그 아집을 실천하려고 그러는 강한 어떤 그 동기를 항상 부여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아집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그 용산 대통령실에 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12.3 쿠데타를 실천했다라면은 상당히 어떤 반은 성공하는 어떤 쿠데타가 여기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용산 대통령실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적각 무산되어 버렸죠. 그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랬을 겁니다. 용산을 장악하는 자가 대한민국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그러는 그 어떤 그 풍수가의 얘기에 현혹됐는지도 모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죠? 장악하는 12.3 그 계엄이 바야흐로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이 장악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뭡니까? 용산이라고 그러는 그 땅의 그 풍수는 천명을 실천하는 곳이란 말이죠. 천명. 천명이라는 게 뭐죠? 민심, 천명, 민심에 순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산되어 버렸죠. 적극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청와대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세종시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마 세종시로 옮기려면은 한 3, 4년이 걸릴 겁니다. 세종시의 어떤 그 모든 그 시설이 완성되고 또 헌법적인 절차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완성하게 하려고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내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의 모든 그 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통치자가 해왔던 그 모든 어떤 대한민국 80년의 그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어떤 아집에 빠졌단 말이죠. 그죠? 땅의 지식이 여기에 매몰됨으로 해서 땅이 명령하는 거기에 매몰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집에 빠졌습니다. 아집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3년간을 업무를 집행한다라면은 큰 아집에 빠져서 중대한 어떤 실수와 과오에 빠지지 않을까.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집과 거기에서 뭐 아집에 빠지지 않는 천명에 순응하는 어떤 그런 대통령이 된다라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북한산의 이 전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덮칠 때에 과연 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산의 그 땅의 기세에 벗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우려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제 우려한다라는 그 점을 짚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 용산 대통령실이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 참 굉장히 곡선이죠. 이 한강 이남 이쪽에 이 곡선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 서울의 이 전체의 어떤 이 구글 지도를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 서울의 모습입니다. 요 서울의 모습. 이 서울의 모습을 나는 과거에 한 12, 3, 4년 전, 옛날, 한 15년 전부터, 한 2000년대부터 그랬죠. 내가 이 SNS를 시작하고부터 이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 서울의 풍수라는 걸 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의 땅의 모양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나는 이것을, 이 서울의 이 땅이 말이죠. 여성의 유방과 같다. 그러니까 여성의 그러니까 유방 말이죠. 아시겠죠? 애들을 젖을 먹이는 그 유방 말이죠. 여성의 가슴과 같다라고 우리 한강의 물줄기의 이 흐름을 보면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의 이 젖꼭지에 해당되는 이 강남 쪽이 풍성하게 발전했다. 아주 풍성하게 발전했다.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가 풍성하게 이렇게 성숙할 때에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이 어디죠? 이 강남이란 말이죠. 그죠? 마치 여성의 가슴 앞에서 먹고 자라는 아이의 모습, 그죠? 그런 모습을 지금 나는 풍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서울 땅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머니 땅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가슴과 같은 그런 여성의 가슴과 같은 그런 풍수를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땅이다 라는 얘기죠. 어머니 땅이니까 뭐죠? 여기가 정치의 도시가 될 수가 없다. 여기는 그야말로 경제도시, 풍요로운 경제가 풍부한 만물을 양생하는 그런 풍요로운 그러한 경제도시로서 대도시로서 세계적인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풍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종시로 그것을 풍수를 옮기려고 할 때에도 대통령실을 옮기려고 하고 청와대를 옮기려고 할 그때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종시든 어떠든 간에 북한산과 같이 저렇게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풍수의 어떤 그런 형상을 하고 있지 않는 굉장히 광막한 어떤 천명을 받들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겨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남성적인 어떤 강인한 그리고 천명을 받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치 도시로서는 그런 곳이 적합하다. 그런 곳으로 옮겨야 된다. 이 서울이 이렇게 있는 이상은 서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은 뭡니까? 강한 강자를 추종하죠. 그죠? 강한 그 어떤 세력을 추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사대적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뭔가에 의지하려고 그러는 어떤 강한 그런 성향을 가진 정치 세력이 여기에서 웅크리고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라면은 항상 사대적인 굴욕적인 그런 통치 스타일을
가진 그런 정치 집단만 여기에서 성행할 것이다. 여기는 그래서 엄의 세력이 창궐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남자들이 힘을 못 쓰는 땅이다. 이 서울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세종시로 옮긴다든지 등등에 대해서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의 어떤 기상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굉장히 엄적이죠. 그죠? 엄적이고, 그리고 여성적인 그런 것이, 세력의 맹위를 떨치는 곳이 서울이라는 땅이잖아요. 그죠? 뭐, 옛날에 과거에 남성연대의 그 누구죠? 그 사람이, 남성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한강에서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남성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여기에서, 힘을 못 쓰는, 무력화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을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풍수적인 어떤 그런 그 기세가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듯이 이런 어떤 형상 속에서 지금 이 뭡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여성의 가슴의 이 뭡니까? 왼쪽이 서쪽이죠. 그죠? 백호 쪽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잡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어머니 땅의 최정선이란 말이죠. 어머니 땅. 그러니까 이 용산 대통령실이 천하 제일의 길지라고 하지만은, 여기 이것이 대한민국의 뭡니까?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는 강건한 어떤 통치 기반의 어떤 대통령 집무실로서는 여기는 적합하지가 않다. 약하다. 굉장히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야말로 강건한 군의 어떤 그 힘을 빌리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죠? 무너져 버렸죠. 그죠? 그것은 바로 여기가 여성의 가슴에 해당되는, 유방에 해당되는 가장 어떤 중심부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은 못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도 뭐니 여기서 계룡산으로 옮기는 어떤 그런 그것도 취했다 합디다만은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 용산 대통령실에 하지를 않고, 근무를 하지 않고 지금, 청와대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어떤 집착과 아집에 빠질 것이다. 집착과 아집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살펴보죠. 어떤 문제가 생기나. 자, 운명론적으로 내가 이제 사주 추명을 내가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해야 돼. 이 사주 추명론 쪽으로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자, 요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주,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고,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주입니다. 내가 이재명의 이 사주를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죠.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남방화지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평생 최고의 대운이 지금 들어왔다. 최고의 운명이 지금 들어왔다. 이 3년간.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어는 어떤 그런 어떤 기운, 호운을 지금 맞이했다. 왜냐? 남방화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남방화지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내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이 남방화지에 관제가 있다라고 내가 과거에 설명을 했습니다. 내 방송을 쭉 보시면은, 을미대운에 2025년, 27년부터 이 3년간 관제운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관제운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이재명 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 문제에서 철저한 그 어떤 응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남방화지에는 이재명 씨에서 일생에서 최고의 운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이 난방화재라는 것이 최악의 지금 시기가 되겠죠. 자, 이것이 지금 일치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그 음양오행의 조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흔히 여기서 천지조화, 음양조화. 자, 이렇게 그야말로 딱 퍼즐이 딱 들어맞듯이 이렇게 맞는다라는 것도 이 음양오행의 이론이 얼마나 정교하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풍수론과 같이 합쳐서 얘기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3년간 난방화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문제 여기에 이제 요 3년간 지금 여기 재앙을 받게 됐고, 요것이 벗어나는 2028년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난방화재의 문을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관제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지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 서북 검수왕지로 들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세가 확 꺾여버립니다. 꺾임과 동시에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난방화재 왕지가 관대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운명의 흐름에서 그렇게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라면은,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어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통치를 하는 가운데에, 이런 어떤 전후의 어떤 그 흐름을 예측해서 순리적인 어떤 그것을 길을 찾는다라는 것은 큰 재앙을 막는 어떤 중요한 요소, 키, 열쇠가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청와대로 들어가면은 내가 그동 얘기했지만 어떤 아집에 빠질 우려가 있다. 아집에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큰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러는 어떤 거기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집에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청와대에 들어갔던 모든 대통령이 퇴임 후에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청와대로 들어간다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청와대라고 그러는 것은 천하제일의 길지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아집을 자기의 아집 북한산의 산의 기운의 아집 속에서 자기의 아집을 표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땅인지 모르지만은 천명을 받드는 장소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치하는 그렇게 좋은 길로 안내하는 곳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집에 빠지지 말고 좋은 어떤 아집에 빠지지 않는 좋은 어떤 그런 통치의 길을,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길을 선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것보다도 더욱더 청와대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천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아집 속에 대한민국을 통치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간다라는데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고, 용산 대통령실과 그 청와대가 이거 어떤 딜용 풍수에 가는 것을 얘기하려고 오늘 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면을 참작해서 뭐 빨리 세종시로 옮겨가면 좋겠죠. 그죠? 옮겨가면 좋겠고,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세계의 모든 대부분의 그 통치를 하는 그 수도, 천하를 다스리는 대부분의 국가의 대통령실의 권력자의 통치 위치는, 통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는 대부분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력의 워싱턴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중국의 북경도 그렇습니다. 중국의 북경이 무슨 산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북한산과 같은 그런 어떤 풍수에 의해 가지고 중국의 북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천하를 다스리는 그 북경이라는 것은 광활한 들판입니다. 인공도시란 말이죠. 그 주변에 뭐 아주 굉장히 넓게 이제 그 꼴륜선의 줄기가 에워싸고 있다는 그것은 뭐 충분하게 설명이 됐지만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땅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언자 밑에 그 산하의 끝자락에 뭐 대통령실을 통치자의 집무실을 또는 그 위치를 통치의 어떤 권력기관을 거기에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는 도시는 대부분 흥하지 못했습니다. 망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여기서 북경은 흥하는데 왜 남경은 망하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경의 풍수가 훨씬 더 풍요롭고 그렇죠. 북경은 삭막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징기스칸이 왜 대제국을 건설했을까요? 자, 몽골이라고 그러는 것이 광활한 하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땅의 기운이 있고 풍수가 있습니까? 그죠? 천하를 다스리고 다스린 통치의 개념에는 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지 풍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풍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복지, 천하 제일의 복지라고 얘기했듯이 복을 얘기할 때 풍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귀를 얘기할 때는 다시 명예를 얘기할 때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든지 세종시로 가든 어디든 가지 통치자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땅을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죠. 뭐 홍준표라든지 뭐 그럽디다. 당연하게 뭡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자기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청와대에 들어가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줄기의 그 끝자락 거기에 심한 어떤 거기에 거기에 어떤 집을 뭐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대부분 뭐 정신병자라든지 그런 게 나올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뭐 풍수상의 어떤 그런 집을 지을 때 주의할 점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찰 같은 경우에도 이 땅의 기운이 모이는 어떤 그 끝자락이 거기에 이제 대부분 집을 짓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뭡니까? 그 부처님을 모신다든지 그럴 때에 그 모시는 것도 대부분 그런 위치에 한단 말이죠. 그 다른 어떤 무언가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인간의 본성이 지배해야 되는 이 인간의 이 길에서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 가지고 나를 지배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응?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듯이 통치자, 지배자는 항상 하늘의 명을 존중하는 그런 기본 자세, 거기에 순응하는 자세,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천하가 다스려진다. 통치자의 자세는 항상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면은 통치자가 어디를 가든 세종시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통치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통치라고 그러는 것이 자기 아집을 실천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자기 아집을 실천한다라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저렇게 말이죠. 저렇게 1000명을 거역해버린다라면은 박살이 나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고, 그리고 당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다라고 할 때에도 내가 찬성했던 이유를 오늘 다시 되새기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지금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